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무덥겠습니다. 아침 기온 21도에서 2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 33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오후 들어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인데요.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낮 기온 35도 가까이 오를 전망입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이번 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궁금증 풀어보고요. 그림책 도시 원주를 대표하는 축제인 2025 원주 그림책 페스티벌이 오는 25일부터 열립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강원 영서 남부권 소식 차례로 만나보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횡성군 통신원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죠. 7월 23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부터 다음 달 하순까지 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단 야영이나 비법정 탐방로 등산, 쓰레기 무단 투기입니다. 단속 인력은 4,200여 명이 투입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불법 행위 2,400여 건을 단속했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25일까지 식중독 우려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 안전성 검사를 벌입니다. 이에 따라 정선과 철원, 인제 등 3개의 지구내 음식점 3곳에서 식품 시료를 수거해 검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여름철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식중독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 닭이나 달걀을 주로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평창군이 올해 예산 60억 원을 들여 로컬 푸드 직매장을 확충합니다. 직매장은 대관령면과 봉평면에 각각 한 곳씩 마련되는데요. 이 직매장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합니다. 평창의 경우 현재 직매장 7곳에서 연매출 19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이번 주에 시작이 됐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전체 대상자의 13.8%에 해당하는 697만 5,642명이 신청을 완료했는데요. 신청 방법부터 사용처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궁금증 짚어보겠습니다. 원주시청 민생회복 소비쿠폰 TF의 김순영 총괄 운영팀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총괄 운영팀장 김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셨는데요. 자,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금액이 어떻게 되고 지급 기준은 무엇인지도 먼저 알려주실까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지난 7월 20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1차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고 지급 금액은 지역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먼저 지역별로는 일반 시민 기준 수도권 15만 원, 비수도권은 3만 원이 추가되어 18만 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은 5만 원이 추가되어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소득 수준별로는 일반 시민 15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자면 원주시의 경우에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일반 시민 기준 18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 원이 지급되며 횡성 영월평창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서 일반 시민 기준 20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3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 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9월 22일부터 신청 예정인 2차 지급은 소득을 기준으로 시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겠습니다. 네, 지급 금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인의 지급 금액은 사전에 확인을 할 수 있나요? 네네.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국민비서 홈페이지, 네이버 앱, 카카오톡 등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사전 알림 서비스가 시행되었는데요. 신청한 시민들에게는 7월 19일부터 사전 알림이 개별 통보되었습니다. 네. 자, 그럼 소비 쿠폰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고 각각의 지급 방식에 따른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네. 소비 쿠폰은 먼저 온라인의 경우 국외카드사 신용 체크카드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역사랑 상품권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주의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 착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충전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신청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 신청과 수령이 원칙이고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 자격이 법정 대리인, 동거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그리고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 관계를 충족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신분증과 개인정보 동의를 포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겠고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소비쿠폰 TF 콜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인 명의 신청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대리 신청 가능한 경우들이 있고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서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자, 나도 소비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례별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나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 중인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외국민, 외국인은 일정 요건 충족 시에 지급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데요. 예. 해외 체류자의 경우 해외 체류로 인해서 2025년 6월 18일 현재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 처리된 경우 제외되지만 출입국 기록상 국내에 있는 것이 확인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어 소비 쿠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무조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외국인이나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대상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네네. 예, 그렇다면 의무 복무 중인 군인은 어떤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역시 의무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군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리 신청이 인정돼서 현역 복무 확인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을 증빙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우편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 대리인이 주민등록지에서 사용할 수 있고 예. 우편 신청의 경우에는 전역 후에도 사용이 가능한 지류형 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등기 우편을 발송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소지한 나라사랑 카드, 발행카드사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가능하고 11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자체나 전국 PX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PX. 네. 네, 그렇군요. 의무 복무 중인 상황을 감안해서 대리 신청도 가능하고
또 사용을 저녁 후에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맞춤형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한지 안내해 주시죠. 네네. 요양병원 또는 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들은 기존의 대리인 외에 형제 자매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이때의 증빙자료는 대리인 신분증, 지급 대상자의 명의의 위임장, 지급 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 가능한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예. 또한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 고령자, 장애인의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사전에 전화를 통해서 신청하면 가능하겠습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는 이제 당사자가 신청을 의뢰한 게 맞다는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예. 자, 미성년자의 경우 앞서 짧게 언급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요. 직접 신청해서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특히 세대주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안내해 주실까요? 미성년자는 일단 주민록상 주소지 세대주 신청이 원칙인데요. 네. 다만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체크카드나 본인 계좌와 연결된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으로 직접 수령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네네, 맞습니다. 예.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이렇게 지급이 된 소비 쿠폰을 구체적으로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용 지역 제한이나 유효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또 사용 가능한 업종과 불가한 업종에 나뉘어져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안내해 주실까요? 네네. 소비 쿠폰의 사용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고요. 지역 사랑 상품권의 경우에는 기존 상품권 사용처와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또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는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다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 사행업종, 황금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되게 되겠습니다. 네. 올해 안에 다 사용을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11월 30일까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연 매출액이 사실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업체, 이거를 시민분들이 다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은행 앱이나 이런, 아니면 저희 TF 쪽으로다가 문의하시면은 안내가 가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대형마트나 이런 부분은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발급되는 취지에 맞게 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사용을 해야겠네요. 네네네. 네, 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되면서 시민분들이 설레하고 계신데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이제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여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지역 민생 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 쿠폰 신청에 관한 홍보 사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울러 폭염에 대비해서 많은 시민들이 오프라인 창구에 집중되면서 불편이 초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이 편리한 지역사랑 상품권 착 앱이나 카드사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737-3136에서 313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주시에서 모든 시민이 편하게 소비쿠폰을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폭염에 외출하시는 게 위험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터넷으로 또 집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안내를 해주셨고요. 전화번호 다시 한 번만 안내해 주실까요? 네네. 저기 소비쿠폰 전담 TF가 원주시청에 이제 구축이 되었는데 737-3136 3136 예. 에서부터 737-3
3139까지입니다. 예, 737-3136부터 3139번까지로 연결 시도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같은 날 지급이 되면은 너무 몰려서 은행에 차질이 생길 걸 감안해서 또 나이대별로 지급되는 요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세한 안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주시청 민생회복 소비쿠폰 TF의 김순영 총괄운영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림책 도시인 원주시에서는 매년 그림책 관련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2025 원주 그림책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25일부터 행사가 풍성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추인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열리는 그림책 도시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네, 원주시는 그림책 도시로서 훌륭한 그림책 관련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는데요. 2021년에 그림책 비엔날레를 시작으로 매년 그림책 관련 축제를 열면서 그림책의 매력을 알리고 또 책을 통해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최대 그림책 축제로 올해는 2025 원주 그림책 페스티벌이란 이름으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네. 올해 축제는 환경을 보존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또 마음의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 세 가지를 컨셉으로 메인 전시와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이 준비가 됐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공연이 축제 기간 동안 진행되는데요. 이번 축제는 오는 금요일 25일부터 8월 17일까지 옛 원주여고 자리인 남산골 문화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원주문화재단이 주최하고 그림책 도서관과 예술단체 아트엔젤 컴퍼니가 협력해서 준비가 됐는데요. 원주문화재단 양종민 담당자에게 이번 축제 소개 들어봤습니다. 원주문화재단에서는 21년도부터 그림책 비엔날레를 시작부터 매년 그림책 관련해서 전시, 행사 이렇게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달라지긴 했었지만 올해는 2025년 원주 그림책 페스티벌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올해는 저희가 그 메인 컨셉으로는 러브 네이처, 조이 오브 라이프 투게더 이렇게 세 개의 슬로건으로 북유럽 일러스트 작가 6인의 해와 그리고 저희 한국 작가 2인의 그 오로라 인터랙티브 작품에서 혼합으로 저희가 지금 그림 일러스트 전시를 진행을 하고, 포토전이나 북유럽 오두막 같은 오브제, 그리고 상시 체험, 그리고 특별 그 전시 연계 특별 체험 프로그램까지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올해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림책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된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즐길 만한 것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이번 축제의 메인 전시는 여름 숲속의 기억 나무그늘 아래인데요. 네. 자연과 교감하는 삶을 사는 북유럽의 그림책 일러스트 작가 6명의 작품과 또 자연의 빛을 포착한 국내 설치미술가 2명의 작품을 모아서 만든 총 13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네. 이 그림책 전시는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또 환경과 교감하는 생태 감수성 을 기를 수 있도록 연출이 됐는데요. 오로라 미디어 전시, 또 북유럽 오두막을 재현한 공간 연출, 그리고 숲속 포토전이 준비돼서 동화 속 자연에서 머무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시는 축제 기간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이 되고, 현장을 방문하면 전문 도슨트가 설명을 해주는 도슨트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시민들의 관람을 도울 예정입니다. 또 전시 연계 체험으로 식물 세밀화 컬러링, 자연 도감 만들기 같은 만들기, 그리기 체험을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데요. 자녀들과 같이 전시를 보고 축제에 참여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이 상시 프로그램 외에 특별 체험들도 준비가 되는데요. 특별 체험은 사전 접수가 필요한데 특별 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원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주문화재단 양종민 담당자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올해 2025년 원주 그림책 페스티벌은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총 17일간 진행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인 전시 외에 오로라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저희 미디어 아트 전시랑 그 다른 일자로 매일같이 진행되진 않지만 공연 프로그램, 전시 연계 특별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그 이외에도 남산골문화센터를 방문을 하시면 요 일대를 저희가 공간 연출을 해서 꾸며놨고 미단간 찾아오시기 편하게 저희가 동선 안내도 다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전 관람 당연히 무료로 진행이 되다 보니 가족분들이랑 시간 되실 때, 전시도 기간이 그렇게 짧지 않으니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방문하셔서 관람해 주시고 가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행사에서 신청이 필요한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우선 이번 전시와 공연은 모두 무료인데요. 네. 7월 27일에는 버블쇼가 또 8월 10일에는 어린이 재즈가 열려서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즐기기 좋은 공연이 준비됩니다. 사전 신청이 필요한 이 부분들은 미리 체크해서 신청을 해두시고 그림책 축제를 깊이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전시와 공연이 무료라는 거죠. 네. 예, 책 읽는 즐거움부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감동까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여름 문화 축제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각 지역 소식 들어보는 통신원 코너인데요. 월요일 영월, 화요일 평창에 이어서 오늘은 횡성군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지은 횡성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첫 소식 알아보죠. 횡성에서 자택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 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운영된다고요? 네. 노인 통합 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횡성군이 지난 6월부터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 운영을 시작한 건데요. 네.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여러 전문 분야의 의료진이 팀을 이루어 장기 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네. 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 진료하고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정기 방문 진료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주거, 영양, 돌봄 등 다양한 사회 서비스와 연계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방문 진료를 통해 의료적 처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대상자의 건강 상태, 주거 환경, 치료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 횡성군과 재택의료센터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업을 통해 사례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그동안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 방문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장기 요양 수급자만 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장기 요양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1차 의료 방문 진료 시범 사업도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진료하는 제도인데요. 횡성군은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 3개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기반 의료 돌봄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의료 접근성 향상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이나 보호자는 관할 읍, 면, 행정복지센터, 횡성군청 가족복지과 또는 참여의료기관을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과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횡성 지역의 의료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횡성읍 도심 아파트 주변에 있는 앞들 2 공영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 중인데요. 네. 장기 주차 방지를 위해 운영 방식을 일부 변경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주차장 1층에 24시간 이상 장기 주차를 할 경우 주차장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요. 차량 이용이 많지 않는 2층 주차장은 별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단 출입 제한 대상 차량은 제한 기간 동안 1층, 2층 모두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1층에 100면, 2층에 117면, 규모로 조성된 흥성 앞뜰 이 공용 주차장은 그동안 장기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속출했는데요. 이와 같은 출입 제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러한 출입 제한 조치는 2024년 10월부터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장기 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차장 본연의 기능인 회전 주차 유도를 위한 방안인데요. 횡성군에 따르면 이와 같은 출입 제한 조치 시행 이후 이용 질서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출입 제한 대상 차량 수는 2025년 1월 220대에서 5월 155대로 집계되었는데요. 이후 출입 제한 대상 차량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제도가 정착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인근 주민들조차 또한 주차장 효율성과 주차 편의가 높아졌다고 호평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불법 주정차 감소와 함께 주차장 1층 선호 현상 완화 효과는 물론이고 나아가 횡성시가지 주차난 완화 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예. 앞들이 공영주차장을 포함해서 횡성군 시가지 내의 공영주차장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횡성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해 보이고요. 자, 마지막 소식인데 횡성군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는데 만약에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요. 이 부분만 간략히 전해주실까요? 네, 횡성군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가 여부되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비대면 디지털 조사와 방문조사 방식으로 병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예, 불일치를 잦은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은 횡성군 SNS 서포터즈와 함께 했고요. 7월 23일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